하지만 그 카페들은 스타벅스보다 유명해지지 못했죠. 다 없어졌죠. 그렇다면 왜 스타벅스였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근래에 읽은 책인데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바로 책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온워드라는 책인데 사실 시중에 스타벅스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책들이 다른 저자분들이 스타벅스를 분석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온워드라는 책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전 CEO죠. 사실상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인데 하워드 슐츠가 직접 쓴 책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사실 스타벅스가 지금의 스타벅스의 지위, 세계적인 커피 회사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자본의 우위를 가지고 다른 커피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먼저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얼리 스타터니까 이런 사실상 지금의 어떤 산업의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들을 기반으로 한 공간 산업 그리고 카페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스타벅스라서 얼리 스타터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타벅스도 결국에는 하나의 카페였구나. 하나의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기업을 읽어온 거구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겪는 과정들, 그리고 과도기들, 고민들, 그거를 똑같이 하워드 슐츠도 걱정했고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타벅스도 그 당시에 많은 회사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업체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하필 스타벅스였을까? 다른 경쟁 카페들도 굉장히 또 많았을 거고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보다는 적었을 거지만 하지만 그 카페들은 스타벅스보다 유명해지지 못했죠. 다 없어졌죠. 결국에는 스타벅스가 이렇게 많이 유명해질 수 있었고, 그렇다면 왜 스타벅스였을까? 이 책 보면서 정말 한 명의 CEO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정말 위대한 기업을 일으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게 해준 책이에요. 스타벅스는 원래 처음에는 시애틀에서 한 자그마한 카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스타벅스가 이 커피라는 음료를 팔진 않았고 원두를 로스팅해서 이제 소매로 판매를 하는 그런 카페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워드 슐츠는 원래는 다른 회사에 있다가 자기가 단골로 이 스타벅스를 자주 갔었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그 스타벅스에 합류를 하게 돼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는 이제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워드 슐츠가 어느 날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이태리 하면은 당연히 이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태리 카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게 돼요. 하워드 슐츠가 미국에서는 커피를 로스팅해서 그 커피 자체를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이태리에서는 커피 자체가 문화인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커피를 매개체로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그런 공간을 즐기고 보면서 하워드 슐츠가 나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스타벅스 경영진들한테 말하죠. 엄밀히 말하면 스타벅스 1호점 창업자들이죠. 나 이태리에서 이런 사업 모델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커피를 매개체로 공간 문화적인 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벅스 창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끝내 하워드 슐츠가 이 창업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나오게 돼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합류하게 된 게 1982년인데 1986년도에 자기의 커피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게 이름이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 한 일간지의 이름을 따온 일 지오날레라는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카페도 굉장히 잘 됐어요. 하워드 슐츠의 생각대로 매장을 늘려 나아가면서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를 역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의 CEO로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타벅스의 뭐 그란데, 톨, 뭐 벤티 이런 음료 사이즈의 이름도 전부 다 이태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커피 메뉴 이름도 당연히 이태리어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캐러멜 마키아토만 보더라도 마키아토가 점을 찍다라는 이태리어잖아요. 이제 캐러멜 위에 점을 찍다라는 뜻인데, 이 책을 보면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 커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제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점점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키워왔죠. 그러고 하워드 슐츠가 이제 굉장히 박수를 받으면서 스타벅스를 많이 성장시켜 놓고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오린이라는 사람이 CEO로 올라서는데, 이제 오린이 올라서서도 스타벅스가 계속해서 잘 됐어요. 글로벌하게 매장을 많이 키우고, 이제 하워드 슐츠는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서 회사를 바라보게 됐죠. 스타벅스가 외형적으로는 엄청 커갔어요. 중국에도 진출을 하고 글로벌하게 세계로 진출을 하면서
매장 수를 굉장히 늘렸는데 하워드 슐츠가 이제 그런 어떤 스타벅스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타벅스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페의 평수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뉴의 구성을 더 늘려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를 더 추가시킨다든지 피자를 추가시킨다든지 파스타를 추가시킨다든지 이런 유혹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메뉴의 카테고리를 늘리는 유혹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객단가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제 하워드 슐츠가 나가고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하워드 슐츠가 다른 해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인형을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너무 황당해서 왜 여기 인형을 팔고 있는지 종업원에게 물었더니 종업원이 이 인형이 우리 스타벅스 매출의 증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막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워드 슐츠가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하워드 슐츠가 그렇게까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커피를 굉장히 저는 사업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워드 슐츠가 커피를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다가가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워드 슐츠가 정말 커피인이더라고요.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커피 추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퀄리티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거예요. 스타벅스에 갔는데 아침에 파는 막 베이컨 샌드위치 그런 고기 냄새, 치즈 냄새에 커피의 냄새가 묻히는 게 너무 하워드 슐츠 본인으로서도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스타벅스의 정체성이 너무 희미해진다. 이런 본질이 희석되는 느낌에 하워드 슐츠가 되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인형을 팔고 샌드위치를 팔고 커피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메뉴들을 끼워 파는 게 단기적인 매출의 상승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필해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을 희석시키는 역효과를 하워드 슐츠는 이제 본 거죠. 사실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돼요. 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좀 샌드위치도 추가해야 되나? 뭐 떡볶이도 해야 되나? 뭐 피자도 해야 되나? 파스타도 해야 되나? 이런 의사결정들이 그 매장 하나의 점포를 볼 때는 매출 증대에 효과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어떤 브랜드화해서 뭐 좀 글로벌하게 키우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화 할 때는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정말 하워드 슐츠는 알고 있었구나. 이게 다른 카페의 CEO들과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와의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CEO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뭐 어쩌저쩌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08년 뭐 금융위기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이렇게 원인이 되어지고 하워드 슐츠가 걱정했던 것처럼 어떤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희석돼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CEO로 취임할 의사를 표현을 하고 오린이 이제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워드 슐츠가 이제 다시 CEO 자리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정말 사소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잡기 시작해요. 하워드 슐츠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한 게 내부의 결속력을, 우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내부에서부터 결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취임하자마자 그런 작업들을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면 스타벅스가 덩치는 많이 커졌지만 너무 이런 실적들에 치중을 하게 되면서 핵심 가치들이 희석되어진 거를 다시 바로잡는 것들을 먼저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결정이긴 해요. 일단은 스타벅스 전 세계의 매장을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문을 닫죠. 그러면 사실 스타벅스는 글로벌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4시간 정도 문을 닫아도 타격이 꽤 크거든요. 이렇게 닫은 이유는 그 3, 4시간 동안 커피 바리스타, 에스프레소에 대한 교육을 해요. 모든 매장들을 다 닫고. 그 커피의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진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근데 하워드 슐츠가 아마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좀 전 직원들한테 내가 이거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대외적인 마케팅 효과도 많이 좀 노렸던 것 같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제 언론들도 이런 스타벅스의 결정들을 대대적으로 보고를 했고, 이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워드 슐츠가 포기하려고 결정을 했었던 게 앞서 말한 그런 어떤 커피에 대한 교육들도 있었지만 일단 샌드위치를 다 빼버렸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결정이냐면 당장에 돈으로 수치적으로 이게 바뀌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팔았다면 내가 이 샌드위치를 빼버리면은 다음 달부터는 바로 900만 원으로 돼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성과 지표들이 주주들한테 바로 보여지는 건데, 근데 하워드는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메뉴들을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한 게 매장 전체 매장의 원래 전년도 매출을 주주들한테 공개를 했었어요. 대외적으로. 자, 우리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올랐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하워드 슐츠는 이제 그런 어떤 매년 수치적인 보고가 장기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에 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영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당장 올해 좋은 수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들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 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자꾸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과감하게 그런 수치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 책에서도 하워드 슐츠가 자꾸 스타벅스가 뭔가 수치에 의존하려고 하고 규모에 의존하려고 할 때 맨날 이제 시애틀에 있는 1호점 매장을 다시 한번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과연 하워드 슐츠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말로 표현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정리한 거는 이거는 스타벅스스러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무언가가 되게 고유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스타벅스스러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를 내가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으면 그거는 스타벅스스러움이 될 수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스타벅스라고 생각하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거 라고 생각했던 그거가 다 다를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하워드 슐츠가 정말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스타벅스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스타벅스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글로벌한 커피 회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경영자의 그 기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타협을 하지 않고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다른 구성원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거를 또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책이었고, 정말 하워드 슐츠가 대단하구나, 이런 글로벌한 기업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좀 부족하고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책을 보시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좀 정말 좋은 커피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